BTV를 사랑해주시는 파이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진공신의 파이캐! 자, 저희가 홍상수 감독 특집을 했었죠. 네네. 한 영화인을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코너인데요. 네. 이번엔 배우 양조위 특집입니다. 네, 감독이든 배우든 그 사람의 어떤 필모그래피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주제로 한번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양조위 찬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상치, 텐 림제의 전설을 개봉했죠. 네, 그 마블 솔로 무비로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했는데 네. 정작 영화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영화의 주인공이 시무리우보다 그러니까요. 양조위 얘기를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는 좀 저한테는 약간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또 재밌는 액션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의견 다 일치하는 게 양조위에 관해서 극 중에 그 연기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악당이긴 하지만 되게 복합적인 인물이잖아요. 제 생각엔 양조위가 하면 무슨 그 스토리든 무슨 감정이든 살아나는 것 같아요. 샹치도 샹치지만 사실은 그 양조위는 정말 대배우 중에 대배우고요. 제 생각에는 홍콩 영화 역사상 최고의 배우가 양조위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윤발도 있고 주성치도 있고 장구영도 있는데요. 많죠. 뭐 장만옥도 있고 뭐 절정의 어떤 감정을 다룰 줄 아는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양조위도 지금 데뷔가 거의 40년이거든요. 이 양조위의 빛나는 영화 인생 전체를 7편으로 요약하는데요. 이제 7편 자체가 워낙 뛰어난 영화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골라온 기준은 영화 7편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특정한 장면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양조위의 가장 빛나는 순간 7이라고 해서 이렇게 7장면으로 양조위를 한번 기억하고 싶어서 골랐습니다. 평론가님 혹시 네. 양조위를 직접 만나신 적 있으세요? 네, 한 2번 정도 만났어요. 소탈하고 스포트라이트를 굉장히 민망해하고 부끄러워한다고 그럴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저랑 인터뷰할 때도 이게 의례적인 칭찬도 하고 또 제가 양조위를 워낙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니까 칭찬의 말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쑥스러운 거야, 본인이. 칭찬 듣기가. 경선아. 계속 머리 긁어 이렇게 민망하게 막 웃음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 귀여우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홍콩의 비슷한 동시기에 약간 연배는 위지만 장국영이 있지 않습니까? 뭐 최고의 스타 중에 스타인데 제가 이제 예전에 SBS에서 어떤 영화 관련 프로그램 할 때 금요일은 스타다.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왕가위가 와서 둘이 이제 2대1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을 비교해달라 이런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 왕가위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여기 실내가 있다고 하자.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들어온다고 치자. 그러면 장국영은 앞문으로 들어올 것이고 양조위는 뒷문으로 들어올 것이다. 장국영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장국영만 볼 것이다. 네. 양조위는 뒷문으로 들어오는 순간 몰래 들어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양조위를 다 신경 쓰면서 양조위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국영은 자기의 스타성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실제로 바짝바짝 빛나는 사람이잖아요. 대스타잖아요. 근데 양조위는 그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그 진가가 서서히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비교를 한 적이 있고 두 배우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기본적으로 양조위는 실제 연기를 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배역에 철저하게 녹아드는 스타일의 사람이고 연기를 과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감독이 지시하는 대로 최대한 따르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스텝이라든지 동료 배우들하고도 이렇게 무리 없이 잘 지내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요. 배우라고 해서 연기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동료 그 영화인들이 남긴 말들에 따르면 양조위는 사실상 연기가 그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듣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양조위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눈빛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영화 관련 책 중에서 마이클 케인이 쓴 마이클 케인의 연기 수업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결국 눈을 파는 직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옆에다가 EX 이렇게 한 다음에 양조위라고 썼거든요. 그럴 정도로 눈빛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동서양을 통틀어서 저는 양조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사람의 눈빛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어떤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양조위가 필생을 걸쳐서 가장 잘 연기한 어떤 캐릭터가 있다면 인생의 상처를 침묵으로 봉인하는 사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코미디도 잘하는 배우인데요. 어찌됐건 그런 압도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나라는 걸 정리해 드리면서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양조위의 가장 빛나는 순간, 세븐, 시간 순대로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정성시입니다. 네. 비정성시는 이제 뭐 고전 중에 고전이 됐고요. 아시아 영화 통틀어서 최고의 영화를 골라라? 그럼 거의 한 두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품이에요. 베니스 영화제 황금사상 탔죠? 비정성시 때가 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이 양조위가 제대로 보인 그런 영화였는데 이게 대만 영화예요. 허우 샤오시엔이 만든 영화인데 허우 샤오시엔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이 양조위라는 젊은 홍콩 배우를 꼭 캐스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양조위는 대만어를 못해요.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양조위가. 그래서 네. 귀가 안 들리네. 정확하게 찌르시는군요. 그래서 이 양조위라는 젊은 배우를 너무 캐스팅하고 싶어서 이 대감독인 허우 샤오시엔이
극중의 캐릭터를 말을 못하고 귀를 못 듣는 것으로 설정했대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을 정도로 네. 이 배우의 어떤 그 잠재력을 보았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그 가장 빛나는 순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장면 하나 꼽고 싶습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사진을 찍는데 여고생들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와서 단체 사진을 찍으러 와요. 사진관에. 그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뭔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더 웃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스처와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그 연기를 하는 장면이 초반에 짧게 나오는데 이 짧은 한 15초, 20초밖에 안 되는 장면만 봐도 세상에 이렇게 착한 얼굴이 있나? 네. 이런 느낌이었고요. 정말 어떤 불순물이라고도 하나도 안 들은 것 같은 세상의 순수구 자체인 것 같은 그러면서 맞아요. 그 미소 자체가 그야말로 순백색의 미소로 보이는 그런 연기였고요. 그런 면에서 이 양조위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고유한 미소와 고유한 눈빛을 제대로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네, 두 번째 장면입니다. 중경삼림이죠. 네. 저희가 굿즈를 일부러 갖고 왔지 않습니까? 중경삼림. 중경삼림에서는 이제 경찰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중경삼림은 정말 90년대 한국에서 한 배우 혹은 한 감독의 어떤 그런 인기로서 폭발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양조위를 수많은 한국 팬들이 좋아하게 됐고 국제적으로도 큰 히트를 성공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중경삼림 하면 뭐 떠오르세요? 당연히 첫 등장시 아니겠습니까? 멀리서 들어오면서 이제 모자를 벗었나요? 아, 네. 정복이니까. 네네. 네. 오늘 왜 중고나라에서 경찰 제복 안 사오셨어요? 아, 예. 사실은 대신 너무 눈빛 보여주시겠어요? 한국의 제임스 딘인데. 자, 이 중경삼림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연기력 자체가 훌륭하다기보다는 잊을 수 없는 지금 장면이 됐는데 음식 파는 데서 왕페이가 이렇게 근무하지 않습니까? 경찰인 이 양조위가 들어와서 왜 여기서 사람 이 시간에 혼자 있어요? 이렇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왕페이가 사실은 양조위에 떠난 헤어진 전 여친이 주고 간 편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장면에서 네. 양조위가 어떤 연기를 했었죠? 그쵸. 별 네. 특별한 거 없잖아요. 네. 등장을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음악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음악을 줄여달라고 하고 음악이 줄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정적 같은 게 흐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인 왕페이가 어떤 여자가 당신한테 편지를 남겼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누군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마신 다음에 편지를 보겠소 라고 말을 하고 방금 전에 주문한 그 블랙커피를 들고 옆으로 구석에 가죠. 사실은 왕가의 영화에서 그렇게 찰나로 스쳐가는 장면들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너무 인상적으로 찍었는데 주인공인 양조위는 블랙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눈빛을 공허하게 혹은 굉장히 불안하게 허공에다 던져요. 텅 빈 눈빛으로. 그 편지 내용이 뭔지 안 읽어봐도 알잖아요. 그 모습을 또 옆에서 왕페이는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그 앞을 또 이게 한밤에 굉장히 밤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흘러다니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하나의 셔츠에 표현을 해서 앞에서의 세상은 흐리면서도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데 뒤에서의 두 사람은 마치 정물처럼 붙박힌 채 특정한 감정에 깊숙하게 침윤되어서 영원히 어떤 풍경이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뭐 시나리오를 보면 그러지 않았겠어요? 편지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에 구석으로 가서 천천히 마신다. 이게 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자체가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하는 어떤 잊을 수 없는 영원히 된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그 눈빛 속에 그냥 화석처럼 담겨있게 되는 거죠. 이 영화에 보면 사실 이게 왕가위니까 가능하고 양조위니까 가능하지 비누를 보면서 혼자 배우가 극 중에서 독백을 하면서 비누야 많이 여위였구나 수거나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중2병 대사고 근데 비누야 네가 많이 이렇게 여위였구나 라는 말을 이런 감정으로 이렇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양조위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면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왕가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왕가위의 페르소나 양조위. 양조위가 빛났던 세 번째 순간입니다. 해피투게더입니다. 해피투게더. 해피투게더. 예. 이건 스포프 아니에요? 극 중에 실제로 저 스탠드가 등장하고요. 그렇게 해서 소량 제작을 해서 영화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던 뿌듯하게 오늘 뒤에다 장식을 했고요. 해피투게더 전까지만 해도 양조위는 연기를 참 잘하지만 무슨 연기를 맡겨도 되는 배우. 였어요. 근데 이 해피투게더 이후에는 역시 왕가위의 말에 따르면 이제는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연기를 하는 배우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홍콩에서 이제 최고의 그 상을 보통 금상장이라고 하잖아요. 금상장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아요. 해피투게더로. 이때 이후로는 그야말로 최고의 홍콩 영화의 연기력을 가진 배우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요. 해피투게더를 보면 왕가위가 가장 잘 묘사하는 두 캐릭터가 있어요. 하나는 버려질까봐 두려워서 먼저 떠나는 사람. 또 하나는 그 모든 상처를 안고 그 자리에 붙박혀 있는 사람, 남겨진 사람. 이 장국영과 양조위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왕가위가 이 전자의 캐릭터를 사용할 때 항상 캐스팅하는 배우가 바로
장국영이고요. 부자를 사용하려고 할 때 항상 캐스팅하는 배우가 양조위군요. 양조위예요. 사실 이 영화의 스토리가 뭐가 있습니까? 만나서 좋았다가 다시 또 싸우다가 만나서 좋았다가 또 싸우다가 이런 거잖아요. 평범한 사랑 얘기죠. 그런 면에서 그것을 두 배우가 워낙 뛰어나게 연기해서 훌륭한 건데요. 어쨌건 해피투게더에서 혹시 떠오르는 어떤 본인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양조위가 그렇게 얘기한 게 있어요. 네네. 장국영이 팔이 낫지 않길 바랬다. 네, 왜냐하면은 걱정해서. 아픈 그를 보호해줄 때가 가장 행복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아픈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상대적으로 그 사람을 내가 막 케어해주고 보살펴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굉장히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역설적으로. 그런 게 네. 이제 묘사가 된 건데 제가 뽑은 장면은 여권을 감추잖아요. 보영에. 왜냐하면 여권을 어디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자기를 떠나갈까 봐. 그래서 여권을 감추게 되는데 상대가 너무 화가 나서 내 여권 어디 있는지 막 화를 내게 되고 그러면서 싸우게 되는 그러면서 상대는 뛰쳐나가게 되는 그 장면을 꼽고 싶은데요. 그 장면을 양조위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연기를 보셨으면 하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서로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조위는 장국영이 그러니까 아휘는 보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녁밥을 해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상황에서도 테이블 위에다 올려다 놓고 상대 자리에다가 정확하게 밥을 놔주고 젓가락을 올려줘요. 그리고 자기 거에 올려놓고 묵묵히 밥을 먹기 시작. 그럼 상대가 내 여권 어디 있어?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갑자기 처연한 눈빛으로 밥을 먹다가 정확하게 쏘아보는 듯한 눈빛으로 상대를 쳐다보고 나서 나는 절대 너한테 여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화를 내죠. 그러니까 보영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 다음 장면인데 혼자 남았을 때 물론 그 장면을 이제 인물의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을 했는데 젓가락에 담은 밥을 아주 천천히 입에 떠넣는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눈빛으로 밥을 먹는 한사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의 연기 이런 거를 세 번째 장면으로 꼽게 되죠. 이 사랑이라는 게 깊어질수록 상처도 커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헤어지면 다시 또 외로워서 만나게 되고 참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 같아요. 요즘 얘기인가 봐요. 제 경험담은 아니고요. 네. 네. 사랑의 촉해요. 이런 건 이제 시대를 초월한. 홍현 씨가 이런 네. 말을 할 줄이야. 네. 네, 이제 해피투게더에 이어서 보아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화양연화죠. 화양연화. 네, 이쪽이고요. 굿즈입니다, 굿즈. 네. 정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영화 5편 꼽아라고 해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 이 화양연화로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전도연 씨가 밀양을 통해서 여우주연상을 칸 영화제에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전도연 씨는 옛날에도 연기를 너무 잘했지만 밀양 이전과 이후에 완전히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고요. 홍콩 영화 역사상 그렇게 나무주연상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특히 이제 이 화양연화에서의 양조위 연기는 완전히 공인받은 어떤 그런 클래식이 되었고요. 어떤 장면 좋아하세요? 저는 네. 미리 연습을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게 그 장면에서 네. 되게 담담하게 연기를 맞아요. 하다가 또 이렇게 장만옥이 울기 시작하니까 포옹해주면서 글쎄 말이에요. 달래주는 그 네. 따스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맞습니다. 그 장면 굉장히 멋있죠. 네. 왜냐하면 더군다나 이별을 연습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연기잖아요. 영화 속에서의.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저도 꼽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고른 7장면이 가장 연기를 잘한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고른 건 마지막 장면. 사원에 갔을 때. 앙코르와트에 가서 네. 자기의 비밀을 봉인하는 장면인데 자기만의 의식을 통해서 앙코르와트의 작은 그 구멍에다 대고 비밀을 얘기를 하고 봉을 하듯 그런 어떤 순간인데 그런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는 정말 세계 최고의 배우가 바로 양조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장면에서 연기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앙코르와트에 구멍이 나 있고 구멍을 손으로 어루만지다가 바로 자기와 장만옥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말을 하죠. 그 영화 카메라가 이 목이 움직이는 걸 보여줘요. 말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사실상 자기만은 아는 얘기를 봉인하잖아요. 그리고 떠나고 나면 컷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풀이 돋아나 있는 걸 보여주죠. 그만큼 세월이 지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의 비밀이 생명을 싹 틔웠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그 장면에서 배우가 연기를 할 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서 막 갑자기 이렇게 비밀을 봉인하는 척하다가 폭풍 눈물하는 것도 오바잖아요. 그렇다고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가장 미니멀한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양조위라는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을 실어나르는 굉장히 훌륭한 몸을 갖고 있어서 눈빛을 갖고 있고 얼굴을 갖고 있어서 그게 너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양조위가 그 비밀을 봉하는 순간은 정말 잊지 못할 영화의 또 활용점정 같은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5번째 순간입니다. 무간도입니다. 무간도.
무간도 1편에서 양조위가 연기하는 이 진영인이라는 캐릭터는 경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조폭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임무를 띠게 되는데 자기가 그 임무를 띠고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알고 있는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 황추생이 떨어져서 죽는 그 장면에서 연기. 대단하죠? 네. 그 기억하시, 오른손이야, 오른손. 아, 예. 망가지겠다. 그 장면에서의 이 주인공의 감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그토록 따르고 나와의 좋은 추억도 많이 있고 그럼 자기의 보스이기도 한 사랑하는 보스가 내 앞에서 죽었어. 무너질 대로 너무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 못지않게 중요한 감정은 내가 여기에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네, 망했다. 그렇죠. 망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양조 입장에서는 빨리 일이 끝나고 경찰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런 상황에서 항상 불안하죠.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마지막 사람이 죽었다?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랬을 때의 참담함,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가 너무 따르던 황국장이다? 그런 슬픔, 이 두 가지를 연기하는데 그 짧은 장르적인 연기조차 너무너무 연기를 이 사람이 잘해서 맞아요. 자기가 방금 전에 타고 왔던 택시 위로 떨어져서 죽은 황국장을 바로 코앞에서 보면서 이 당혹하면서 손을 올리는 연기, 그 짧은 쇼트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감정 연기의 끝판왕이구나 이런 생각이 네. 들게 하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 바로 뒤에도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죽잖아요. 자기의 어떤 조직에서 형동생 하는 사이인 사람이 죽게 되면서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모습을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만 보여준단 말이에요, 양조위를. 근데 양조위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가 비밀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이런 식의 어떤 내면의 어떤 변화를 연기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단순하게 시선을 옆으로 돌리다가 눈을 한번 깜빡하다거나 이런 걸로 연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동작 하나, 표정 하나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심정인지를 너무 잘 대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양조위를 얘기하면서 눈빛을 말하는 게 그냥 수사학은 아니라는 거죠. 6번째입니다. 네. 새끼네요. 새끼. 양조위는 훌륭한 중화권 감독들하고 다 했잖아요. 가장 그 유명한 사람은 7편을 했던 왕가위가 감독님. 있고요. 장이모 감독하고 영웅 찍었잖아요. 그리고 오우섬 감독하고 첫발가도 찍었잖아요. 그리고 뭐 대만 최고의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허우샤오시엔하고 비정성 씨 찍었잖아.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이제 이안 감독하고 했던 거죠. 이 영화를 찍기 전에 양조위랑 둘이 식사를 한 적이 있대, 이안 감독이. 근데 그때 봤을 때 자기의 느낌은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선생이라는 캐릭터랑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인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면서도 식사 중면에 그런 장면을 상상했다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순진하고 따뜻해 보이고 착한 사람처럼 보이고 실제 그런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도 역시 배신자의 어떤 면모, 악인의 면모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의외의 순간을 빼면 좋을 것 같아서 캐스팅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실제 촬영 현장에서도 이 캐릭터가 얼마나 자기 어떤 그런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통제를 잘하는 포커페이스인가를 강조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이게 얼마나 평범한 사람인가, 들끓는 욕망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인가를 더 잘 연기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죠. 뭐죠? 노래하는 장면, 노래를 듣는 장면. 그때 울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을 보시면 이제 약간 일식주점 같은 곳이고 2층에 있는 방에, 텅 비어있는 큰 방에 혼자 이 선생이 앉아서 뭐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안주도 먹고 있죠. 뒤늦게 이제 탕웨이가 들어오죠. 탕웨이가 들어오면 둘이 앉아서 대화를 막 하려고 하는 순간 약간 열려있는 곳에 옆에 다른 남자가 지나가니까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이 선생이 얼굴을 살짝 가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자기가 그녀와 밀회를 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몸에 배인 사람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뱀 같은 사람이기도 한데, 극 중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밀회를 즐기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데, 바깥에 있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노래소리들이. 그러니까 그 술집에 고용된 그 종업원들이 부르는 노래인데, 재즈는 목소리 너무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근데 저 재즈의 목소리를 지금 즐기고 있는 일본군 장교들이 술집에 손님으로 와서 한 행동을 보면 그들은 사실 지금 미군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패전할 걸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안을 감추면서 사람들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지. 그거를 재즈 목소리 들으면서 즐기는구만.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로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놀릴 것 같기도 한 탕웨이가 일어나서 나도 노래는 할 줄 안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부르기 시작했고 그걸 듣고 있던 이 선생도 장난스럽게 그 노래를 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노래를 부르는 탕웨이의 어떤 느낌, 또 가사 자체가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 얘기지 않습니까? 네. 가사가. 근데 그걸 듣는 순간 이 사악하고 이 완악하고 이 뭐라고 그럴까요? 냉철한 이 냉정한 사람의 마음에 뭔가의 마음의 현 하나가 부러진 거죠. 끊어진 거죠. 강복했죠. 네, 그래서 그것을 눈치챈 탕웨이가 와서 술잔을 권하게 되는데 그 술잔을 받아들이는 순간, 네,
울음이 터지게 되죠. 이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심지어는 자기 어떤 욕망을 실현하는 순간조차 이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이렇게 방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항상 컨트롤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그야말로 감정적으로 본인이 컨트롤 못해서 툭 하고 마음의 현이 끊어진 유일한 장면이란 말이에요. 무장해제했군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 사악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악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장면 속에서 이 인물을 보는 착잡한 마음 같은 게 생기는데 그 짧은 순간의 연기로도 양조위가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네, 마지막입니다. 일대종사입니다. 일대종사. 네, 지금 뜯어주신 일대종사인데요. 바로 멋있네요. 네, 그 양조위 직접 사인을 한 양조위 사인이 되게 사진을 갖고 복잡하네요. 있습니다. 그러네요. 약간 위조하기 어려울 것 같은 한자로 쓴 것 같죠? 이건 좀 다른 의미에서 빛나는 순간을 골랐습니다. 이게 연문 얘기지 않습니까? 실존했던 무술인. 이 영화의 첫 번째 장면인데 영화가 사실상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멋있는 액션 장면으로 빗속에서 맞아요. 네, 거의 뭐 17대 1로 싸우나요? 수많은 사람들하고 싸워서 다 해치우는 어떤 장면들을 보여주잖아요. 양조위가 당연한 얘기지만 쿵푸를 못하거든요. 배우잖아요. 배우가 네. 뭐 쿵푸를 어떻게 특별히 하겠습니까? 40대 후반에 쿵푸를 4년 동안 배워가지고. 바로 그거예요. 이전에도 쿵푸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지만 대역을 쓰거나 아니면 중간에 살짝 손도장만 보여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47살에다가 경력에 뭐 모든 것을 다 이룬 그런 위대한 배우인데 이 사람이 쿵푸 연습을 4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면서 이제 영춘권이라는 그 권법인데 영춘권 자체가 타격이나 방어가 가장 최단 거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싸울 때 보면 팔꿈치로 상대를 때린다거나 상대 힘을 받아서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47살이 된 사람이 더군다나 쿵푸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걸 4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골절을 입은 거죠. 부러졌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6개월 뒤가 돼야 완치가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절대 쿵푸 연습을 하지 말라라고 의사가 얘기했대요. 2주 만에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2주 만에 시작한 날 똑같은 자리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고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자체가 워낙 멋있어요. 멋지게 연기를 하고 비 엄청나게 오죠. 거기다가 바로 직전에 내레이션을 깔지 않습니까? 쿵푸라는 것은, 실력이라는 것은 결국 수지가 아니면 수평이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꼿꼿이 선자만이 말할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제로 다 수평으로 눕혀놓고 혼자 수직으로 꼿꼿하게 퇴장하면서 끝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의 동선이라 이런 것도 굉장히 멋있게 짜여져 있고 이걸 또 너무나 멋진 그런 쿵푸 영화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한 달 가까이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장면 하나를 밤에도 찍고 뭐 바닥에 또 비는 계속 강호기로 뿌리고 바닥에 심지어는 이 물이 찰랑찰랑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15cm 정도 물이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30일 찍으면 30일 밤낮 찍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촬영과 촬영 사이에 계속 빈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 뭐 근처에 있는 트레일러에 가기도 하고 배우들에 따라 스타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옷이 계속 젖잖아요. 가짜 비에 젖으면 옷을 갈아입기도 하고 편한 벗으로 입다가 자 슛 들어간답니다 하면 다시 옷 입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었다는 거죠. 양조위가. 이게 전통 옷을 입고 있어요. 옷을 보시면. 엄청 무겁겠다. 네, 모자를 쓰고 있죠. 네. 그리고 나서 안에 방수복을 입었대요. 이 장면을 찍을 때 실제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장면을 찍으면서 옷을 한 번도 안 갈아입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앉지도 않았대요. 같이 찍었던 배우들이 중국 배우들이 많았는데 네. 양조위한테 너무 놀라서 아니 양조위 씨 왜 자리에 앉지를 않느냐, 왜 옷을 편한 옷으로 잠시 갈아입고 쉬지 않느냐라고 하면 일단 내가 앉았다가 일어나면 옷이 구겨지지 않느냐, 또 하나는 옷을 벗었다가 입으면 스태프들이 고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가까이 이 장면을 계속 비 맞으면서 그 어려운 장면을 액션으로 쉬운 1살짜리 스타가 연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안 앉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이 40년 넘게 정말 홍콩 그 어떤 스타의 홍콩 배우의 어떤 표상으로서 살아남은 이유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사람이 타고난 감수성이 있었을 것이고 천재적인 능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노력도 있었겠죠. 그 못지않게 태도도 있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일대종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가운데 무간도, 새끼, 일대종사는 BTV 영화 원정액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양연화, 중경삼림, 해피투게더도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동진 매거진 영화인 집중탐구 코너, 다음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